그러면 청간이고 지지면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지지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 원리가 황도와 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지도 천문도거든요. 이게 12달로 쪼개놓은 걸 지지라고 하잖아요. 자축인묘 진동화 미신유술에. 그거는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할 때 달이 우리를 12번 공전한다는 거를 가지고 30일씩 쪼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해와 달의 관계로 주어지는 음양기운을, 음양분포기운을 지지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지진데 실제적으로는 해와 달의 어떤 해와 달의 위상이 변하면서 오게 되는 음양분포 이런 거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위에 있는 이거 청간이라고 하는 거는 해, 달 말고 나머지 목화토금 수성들이 음양으로 나뉘어가지고 10단계 변화를 하는데 주로 대기 중에 이렇게 흩뿌려지는 별기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해, 달의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구의 지표면 땅이 영향받는 건 아무래도 일조량의 영향을 거의 받기 때문에 이 청간들은 대기 중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얘들은 주로 땅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두 개 다 천문도다. 두 개 다 천문도다. 요거는 해달, 요거는 오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근데 어쨌든 해달이 됐건 오행이 됐건 요건 해달을 기준으로 12개로 쪼갠 것이긴 하지만 자축인묘 진성어미 신유술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을 3등분을 해가지고 각각 오행의 어떤 기운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오행인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목화토금수로 나누는 거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지에서 어떤 변화작용을 일으키면 그걸 육기라고 합니다. 대기에서 변화작용을 일으키면 그걸 오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에너지 덩어리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다니는 거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원래 행성의 기운인 오행, 그 다음에 땅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육기, 그 다음에 대기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오운, 이런 식으로 이게 세 개의 작용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야 예뻐라. 꽤 큰 놈이네. 맞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작용이 동시에 작용한다. 근데 오행도 이제 오행 안에서도 또 천간지지가 나뉘어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려고 그러나 봐요. 나가고 싶은가 봐서 그래 아유 그래서 나갔어요. 물을 좀 타면 안 될까요? 볼까요? 네. 이 오운육계 개념은 제가 이걸 오운육계 개념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물, 식물, 광물이 있잖아요. 세 가지 상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 거고 생명체의 세 가지 상태는 광물, 식물, 동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상태들이 에너지의 세 가지 상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생명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광물, 식물, 동물 손으로 보면 제일 단순한 애가 광물이고 식물은 광물성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거로 얘기하자면 전기체, 에테르체. 광물성 더하기 물체성 더하기 에테르체. 요게 식물인 거죠. 그럼 동물은 여기 나와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성기체. 광물성 더하기 전기체 더하기 성기체. 요게 동물인 거죠. 네, 요게 동물인 건데, 그럼 별기운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광물은 주로 얘의 영향을 받고, 광물은. 식물은 얘하고 얘 두 개를 받고, 동물은 얘하고 얘 세 개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기운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단순히 목성이 뜬다고 목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목성이 뜬다고 목기운을 받는 게 아니고, 봄이라고 다 목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봄인데도, 예를 들면 식물은 봄에 목기운만 받는 게 아니고 화기운도 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가령 봄이다. 지금 인월이다. 그러면 이게 오운육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설명하자면 긴데 1시간 안에 제가 짧게 개념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운은 10간, 육기는 12지를 놓고 각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칭적인 데 있는 애하고 상호작용해서 일으키는 화학적 변화기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호작용해서 일으키는 기운이다. 그러면 갑이다. 그러면 갑하고 마주보고 있는 애는 방위상 기거든요. 그럼 갑하고 기가 합을 쳐서 새롭게 파생시키는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토예요. 그래서 오운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갑은 목이잖아요. 근데 갑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갑토라고 해버려요. 갑토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갑토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오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는 뭐 토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기토는 이상한 게 없는데 갑토라고 써져 있는 데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오운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을경이 합하면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방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토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토생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금생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하고 신하고 합하면 요 두 개가 합해서 수기운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수생목, 그럼 정하고 임하고 합하면 목기운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개하고 무하고 합하면 화기운을 일으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오행의 상생 그 순서대로 쭉 기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봄이다. 그 갑인월이 돌아왔다. 갑인월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 이 둘 다 목목이잖아요. 오행상으로는 둘 다 목목인데 오운하고 육기는 목목이 아니고 오행이 목일 때 갑인년이다. 그러면 오행은 목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요거 육기도 마저 얘기하고 육기는 이거 자오라고 하는 거는 요거 태음 자오 소음 분화라고 부릅니다. 요 사해는 벌음 풍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충미는 태음 습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신 소양 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묘유 양명 조금이라고 합니다. 진술 태양 한수라고 해요. 요것만 따서 보면 요 앞에 있는 건 뭐 작용에 대한 형용사고요. 이제 기운으로 보면 목, 화, 토, 또 화가 한 번 더 들어오고 금수 이렇게 되거든요. 요것도 목, 화, 토, 금수죠. 요거는 토부터 시작해가지고 토, 금수, 목, 화 이렇게 생으로 달리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갑인 월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행상으로는 두 개 다 목이죠. 오행상으로는 두 개 다 목인데 육기는 지지 개념이거든. 여기 인, 신 이거 보세요. 인, 신 요거는 화 인신 상화가 들어와요. 육기는 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운으로는 갑, 기, 합, 토가 들어와요. 오는 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운에는 또 음양이 있어가지고 오운에는 음양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갑기다 그러면 지금 갑은 양목이고 기는 음토잖아요. 그러면 양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양이 리드를 할 때는 해당 기운이 과잉이 됩니다. 과잉이 되고 만약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인데 금년에 기다 그러면 기해년이다. 그러면 기년이 들어와도 갑하고 화학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갑기나 기갑이나 그죠? 기년이 들어와도 갑하고 화학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갑도 토는 토거든요? 토는 토인데 음이 주도를 하잖아. 그럼 이때는 그 해당 오운의 기운이 과잉이 아니고 불급한 걸로 판단합니다. 부족한 걸로 판단한다. 가령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이잖아요. 그럼 금년은 대기 중에 토기운이 부족한 애야. 그럼 대기 중에 토기운이 부족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소로 따지면 질소 함량이 혹은 질소의 어떤 그 성능이 기능이 떨어지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년 들어오는 때가 농사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올해 배추가 거의.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기갑 토인데 토가 약하잖아. 기갑 토는 토인데 토가 약하잖아. 그럼 토가 원래 수를 극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를 극해주는 힘이 약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수는 많아 지금 현재. 기가 들어오면 토기운이 약해지고 수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면 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로 물러져 버려요. 그럼 물러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작물들은 주로 양적인 것들보다 음적인 것들이 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무배추 중에서는 배추가 더 착살나는 거야. 올해는 배추 농사 안 되는 거지. 뭐 아예 안 된다 아니고 대체로 안 된다. 평년에 비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오행이 목일 때 육기는 화가 들어오고 오는 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물에는 오행 기운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식물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육기 기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조금 영향을 받아요. 동물은 거꾸로 육기에는 조금 영향을 받고 오행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인간은 거꾸로 이쪽에는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운 영향을 거의 받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존재마다 식물, 동물, 인간이 있고 광물, 식물,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워낙 인간 자체가 토성이 강하거든. 인간은 소우주잖아요. 인간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영향을 당연히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이 모든 그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을 다 껴안고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신체는 생리적인 질병과 관련된 것들은 주로 육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쓸 때에는 전부 요거 가지고 써요. 약을 쓴다든가 침을 쓴다든가 할 때 다 이걸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거에 영향은 운을 받아요. 이쪽이 더 미묘한 기운이거든. 더 미세한 거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조금 물질적인 것들로 갈수록 몸에 영향을 주는데 몸에 영향을 줘. 그래서 주로 이게 얘가 식물이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 우리가 먹는 작물들이 음식 영양 섭취하는 것들이 아무리 동물성을 많이 먹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곡물을 중심으로 먹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먹는 건데 이거 두 개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섞어 먹는 거잖아요. 조금 섞어 먹는 건데 기본 베이스가 곡물이에요, 곡물.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는 육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리는 육기 영향을 많이 받고 심리는 오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이 차례대로 영향받는다. 물론 조금씩은 다 받죠. 근데 주로 영향받는 게 그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광물이 그 음양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원성질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광물이. 근데 광물은 원성질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식물, 동물까지 올라가면 동물은 원오행의 영향보다도 오히려 이 두 개의 합한 영향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그 해의 오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 해의 어획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얘가 광물이냐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슈타이너는 지금 오운육기 개념이 없어요. 서양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서양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지 별기운만 가지고 자꾸 전기체, 성기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식물 얘기할 때고 광물 얘기할 때고 모순뜻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좀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슈타이너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분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슈타이너 본인은 알고 있었으나 서구에서 이렇게 틀지어진 범주화된 개념들이 없어서 읽는 사람 좀 헷갈리게 해놓은 대목들이 있더라.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혹시 읽다가 원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광식물 동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다시 보면 좀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80페이지. 이 516기에 대한 얘기가 꼭 516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178페이지에 보면요. 식물의 성장에 작용하는 두 기운을 잘 가려야 한다. 그거 돼 있죠.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식물의 성장에 작용하는 두 기운이 있다. 그 중에 한 기운은 비록 우주에서 나오지만 땅에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미치는 별기운들을 보면 주로 수성, 금성, 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음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성의 기운들 중에서도 음적인 것들은 일단 땅에 들어갔다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식물이 땅의 대기에서 받아들이는 기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멀리 있는 들이 주로 작용하는 거다. 멀리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게 목화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화토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계에서 태양계가 이렇게 있으면 맨 바깥에 토성이 있잖아요. 이게 한 극이고 중간에 태양이 있잖아요. 이게 또 한 극이죠. 요 사이에 별들이 쫙 써 있는 거잖아요. 요 딱 중간에 지구가 있거든. 딱 중간에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붙어 있고 요 안쪽으로 금성, 수성 있고 바깥쪽으로 목성, 화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공전 주기가 클 거 아닙니까? 토성은 30년, 목성은 12년 이게 주기가 화성은 한 2년 몇 개월 정도 될 거예요. 우리는 딱 1년. 얘는 200 몇십일, 얘는 100일도 안 돼요. 88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가까이 있는 애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전 주기가 짧은 애들이 근거리에서 작용하는 애들입니다. 공전 주기가 먼 애들, 긴 애들을 멀리서 작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작용하는 애들이 꽂히는 힘은 더 세요. 이게 범위를 크게 잡고 움직이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이 제일 센 애는 사실은 토성이 제일 세지. 전부 다 토성의 범위권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야. 따지고 보면 이 우주의 모든 운동은 전부 토화 운동입니다. 결국은 토로 다 수렴돼버립니다. 토로 다 수렴되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는 목이 힘이 제일 세요. 토는 워낙에 기본 베이스라고 보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애들 중에서는 목이 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성의 기운이 나머지 합한 거 다 합한 것만큼이나 세요. 다 합한 것만큼이나 세고 그래서 가벌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시작하고 자축인멸하고 시작하지만 지지도 실제로 정월을 인월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운동을 끌고 다니는데 토가 베이스를 구축하고 목이 운동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 게 금수달, 멀리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 게 목화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수달 얘들은 음이야, 얘들은 양이야. 그러면 이게 식물에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음적인 식물은 어떤 것들이냐?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양적인 식물은 좀 씩씩하게 자라나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건 수목형, 요거는 리좀형이라고 하죠. 능풀 식물들이거나 잡초류들, 풀 같은 것들. 얘들은 나무들. 나무들 중에서는 또 큰 나무들일수록 그럼 제일 큰 놈은 목성 기운을 받아내. 그 다음 큰 놈은 화성 기운을 받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풀들 중에서도 제일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애는 수성 기운을 받아내. 풀들 중에서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크게 자라는 애들은 금성 기운이 더 많은 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178페이지에 있고 그 금수달의 영향을 받은 애들하고 목화토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다르다. 금수달 영향 받은 애들은 주로 열기운이 땅에 일단 들어갔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다. 우리식으로 보면 그게 바로 육기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적인 것들은 육기성이 강하다라는 건데 실은 육기성에는 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도 있는데 슈타인은 그까지는 구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페이지에 보면 그림 13번이 나오잖아요. 그림 13번. 그림 13번에서 보면 위에 노랑 빨강 이래놨잖아요. 노랑 빨강이라고 하는 이 계열들이 노랑은 주로 태양빛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행성들 중에서는 태양빛이 색깔로 나타날 때 노랑으로 나타난다고 보죠. 그리고 빨강은 주로 화성이죠. 예, 그러니까 노랑, 빨강 이거 양적인 기운들이잖아. 그러니까 식물도 뭡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즉 수목형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색깔 자체가 노랑, 빨강들이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열매가 달린다. 그럼 수목형 과실수들은 대체로 수목형이죠. 과실수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색깔이 노랑, 빨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예? 신기하다고요? 그리고 감도 그래서 그런 색깔인가? 신기해.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이제 181페이지에 보면 사과나 복숭아 같이 이런 과일 성분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들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금방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빨강, 복숭아도 노랑, 빨강 이런 것들이 섞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들은 조금 뭐 파랑, 뭐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땅바닥에 붙은 애들 중에도 빨강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것들은 딸기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건 아예 그냥 빨간색까지 하고 그냥 하얀색 같아. 예? 빨간색까지 하고 하얘 소울 이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럼 어느 데도 영양가가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예? 올라갈수록 영양 수목을 올려갈수록 영양분이 천기의 영양이 더 좋은 거는 어느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키 큰 나무에서 나오는 애들일수록 양기가 크다고 봐야 되죠. 예, 양기가 큰 거죠. 에너지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강한 겁니다. 양기가 음기보다 에너지가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조금 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지구 자체는 성장만 이끌고 달이 있어야 번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달이 있어야 번식한다. 이로써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보름달 지역, 이거 달 기운이 강하니까 이때 식물이 열매 맺는 게 어떤 효과가 크고 초승달 지역에서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잡초 같은 것들은 달 기운에서 오는 거다. 그럼 잡초를 억제하려면 달 기운을 잡아야 되는데 이 달 기운을 잡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재를 만들어 뿌리면 된다.
태워서 젤을 만들면 뿌리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달기운에 대해서 좀 달기운을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성장과 번식이라고 했잖아요. 성장과 번식.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성장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뭐겠습니까? 목. 번식은 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성장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달기운은 번식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달기운은 인지학 용어로는 아스트랄. 아스트랄이 달기에 나오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달기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구라고 하는 게 자, 성장을 이끈다는 건 밀어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밀어 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궁금하긴 했습니다. 나무는 왜 밑에서 위로 자랄까 이런 거. 네. 궁금하긴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가 좌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그 오른손 법칙. 예, 물리학에 보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류가 좌회전을 하면 힘은 위로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그걸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전도 좌회전을 하고 자전도 좌회전을 하잖아요. 공전과 자전이 전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의 북반구 쪽에서는 힘의 기본 성질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전자기력이 세요. 그럼 전자기력이 뭐냐 하면 띄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행성인데 우리 인간은 지구에 붙어있는 진짜 무좀 같은 애들인데 무좀은 좀 심하나? 하여튼 곰팡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의 힘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거거든. 인간이 어떻게 중력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잡아 끄는 힘이 중력이 세지만 그 못지않게 센 전자기력이 우리를 띄우고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띄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띄우는 힘. 이게 전자기력인데 물리학에서는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하지만 중력에 반하는 힘이에요. 상하구조에서 봤을 때 중력은 끄는 힘이고 전자기력은 띄우는 힘이다. 띄우는 힘인데 좌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전공전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이 중력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위로 자라는 거예요. 예, 땅 자체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힘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땅이 중력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띄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땅에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자, 올라오는 거는 이 띄우는 힘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이게 분화되는 거 이 분화되는 거는 위에서 끌어주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나무가 자라. 이렇게 띄우는 힘은 전자기력이 띄운다는 거예요. 지구의 힘이 띄운다는 거예요. 지구의 힘이 띄우는데 이렇게 퍼지는 힘, 요 퍼지는 힘은 바깥에 있는 달의 인력이 얘를 당기면서 퍼뜨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땅이 성장을 주관하고 달이 번식을 주관한다. 번식을 주관한다. 퍼뜨리는 힘을 주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번지게 하는 힘이거든요. 분산력이거든. 화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산력입니다. 근데 행성 간에서 작용을 할 때는 달의 인력이 주로 이 분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달균이 있어야 그 번식을 잘하고 뭐 식물이 열매를 잘 먹고 그러한데 그런데 이 잡초도 보면 촘촘하게 막 분산돼서 여러 군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초라고 하는 요놈도 음이기도 하고 그죠? 음적인 거는 땅에서 붙어 사는 놈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게다가 이게 막 뿌려져 있는 이 자체가 달기운의 영향이에요. 분산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잡초는 전형적으로 달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달기운을 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기운을 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재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열치열. 열은 열로 치료한다. 열은 열로 치료한다. 즉 열이 날 때에 열을 더해버리면 과항이 돼버리면 얘가 꺾여버려요. 뭐든지 과잉이 돼버리면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달기운을 잡으려면 아스트랄 기운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아스트랄 기운을 더해준다는 것은 동양식으로 말하면 화기운이에요. 그건 뭐냐면 태워버리면 돼요.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항이 더해져 해가지고 기운이 꺾여버리는 원리에 의해서 잡초를 억제하려면 달기운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방법이 뭐냐? 태워서 젤을 만들어서 뿌려주면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잡초를 억제하려면 잡초를 태워서 재 만들어서 뿌리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째 보면 이렇게 재 만들어서 뿌리는 거는 잡초의 시체잖아. 잡초 입장에서는 잡초의 시체잖아요. 잡초가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다가 자기 시체를 만나면 꺾여버려요, 얘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잡초를 억제하려면 잡초를 태워서 뿌려주면 된다. 뽑을 게 아니고 태워서 뿌려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 이거 이해가 아니라 너무 놀랍고 멋있는 거예요. 네. 이해 정도를 떠나서 완전히 서프라이즈네 정도. 아, 근데 저는 모기를 없애려면 모기 잡아서 태워서 뿌리는 데. 예, 거의 다 비슷합니다. 쥐를 억제하려면 쥐 껍질을 태워가지고 재 만들어가지고 뿌려놓으면 쥐 안 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체를 뿌려버리면 그 종이 가까이 안 옵니다. 저기 물 한 컵만 줘.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네. 그 187페이지에 쥐 얘기 나오네요. 아니 그러면 사단을 억제하려면 사단의 사체를 뿌리면은 그냥 죽네. 어떤 거요? 사단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네. 그 사탄의 시체를 사탄을 억제하려면 인신공양하면 됩니다. 네? 인신공양. 아우 너무 재밌어. 사탄이 따로 있나요? 인간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냥 이거는 농법하고는 상관없고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들 중에 특히 발도르프 쪽에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발도르프 쪽에서 보면 루시퍼나 아리만을 악마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루시퍼나 아리만이나 하는 것들은 악이다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루시퍼나 아리만은 대천사의 이름이잖아요. 대천사 이름인데 기본적으로 대천사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에서는 구품으로 나오지만 인지학에서는 그렇게까지 구품까지 쓸 필요도 없고 인지학에서는 주로 사구성체를 쓰니까 사구성체는 사계절하고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눠가지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라고 나누고 그 시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우주적 신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별이 돼 있는가 하면 이게 물,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가 이끌어가는 시기다라고 돼 있고 이름은 태양기, 달기, 토성기, 지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각각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힘에다가 천사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신성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루시퍼예요. 여기가 아리만이에요. 여기가 아우라마즈다. 네. 아우라마즈다. 있습니까? 지구기의 신성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지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특정한 작용이 있는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비유하자면 에너지 덩어리 같은 거예요.
특정한 작용력이 있는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루시퍼나 아리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루시퍼나 아리만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리만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응축시키는 힘이에요. 예, 수하고 비슷한 거죠. 목화 금수로 나누면 수, 화, 목, 금이잖아. 예, 수와 목, 금이잖아. 그러면 저기 아우라마자다는 태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이 의미하는 거는 생명 성장시키는 거. 창조의 상징 이런 거죠. 창조의 상징. 루시퍼는 분화시키는 힘이죠. 얘는 응축시키는 힘이고. 그러면 응축시키는 힘이라든가 분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인데, 그냥 음양일 뿐인데. 그래서 저기 슈타이너는 루시퍼와 아리만 사이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가을 기운, 금 기운. 금 기운이 보세요. 열매가 어디서 맺어지냐? 열매는 분화된 것들을 응축시키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열매가 참 재밌는 놈이죠. 씨에는 열매가 안 보이지만 열매 안에는 씨가 있잖아요. 씨가 시작이고 열매가 끝이라고 보면 열매 속에는 시작과 끝이 같이 뭉쳐져 있잖아요. 통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 동양은 이 선을 기준선으로 보통 봅니다. 좌우선. 그래서 1년의 시작점도 자축인묘에서 자월, 여기 동짓날을 시작점으로 보통 잡죠. 아니면 농경사회 풍속대로 하더라도 정월로 잡죠. 그런데 영원달력만 보더라도 부활절 뒤에 오는 그 다음 주 주말을 한 해 첫 주로 잡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딘가 하면 충분대예요, 여기에요. 여기를 첫 주로 잡아요. 서양은. 여기를 첫 주로 잡고 여기를 종점으로 잡아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혼달력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1주다. 그럼 여기 52주일 거 아닙니까? 요 두 개를 대칭시켜놔요. 요걸 대칭시키고, 요걸 대칭시키고, 요걸 대칭시키고, 쭉쭉쭉쭉쭉쭉 이런 대칭을 만들어놔요. 이래놓고 이제 영혼달력이 서로 대칭적인 기운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자연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쭉 시로 만들어 놓은 게 영혼달력이거든요. 그래서 영혼달력 같은 거는 읽을 때 반드시 두 개를 짝으로 읽어야 돼요. 짝으로 읽으면서 이 대칭 기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느끼면서 영혼달력을 봐야지, 안 그러면 읽는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영혼 달력도 이 오음육기처럼 요렇게 짝을 맺어도 다른 효과가 있겠네요.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동양판 영혼 달력을 새로 쓸 수도 있어요. 아, 위지호 선생님이 노래도 잘 만들고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거를 그렇게 댓글을 되는 걸 이렇게 찾아서 시로 이렇게. 그렇죠. 슈타이너 같은 시. 그렇죠. 슈타이너 같은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댓글로 이루어져서 한 쌍이다, 그것이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만 시를 쓰고 늘 어디 가서 아카데미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를 하나만 해가지고 그게 대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진짜.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어디서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네. 몰랐어요. 그래서 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튼 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거는 그 다유가 토 사이에 그 지구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신 아까 그 사탄 얘기하시다가 그거는 저는 아주 거의 뭐 지금 제로거든요. 지금 뭔지 사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이라는 게 사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의 특징적인 힘은 어떤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힘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아리마는 너무 응축되어 있고 루시퍼는 너무 퍼져 있잖아. 그리스도는 가장 균형적인 통합의 상징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극단적인 음도 아니고 너무 극단적인 양도 아니고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령의 힘이
지구에 적셔져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정신과 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물리적인 피가 대지를 적셔서 지구가 진화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슈타인은 그렇게 봅니다. 요 각각의 분기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분기점들. 태양계에서 달계로, 달계에서 지구계로, 지구에서 토성계로 넘어가는 분기점들이 있을 텐데, 이 분기점들이 될 때 사실은 실제 자연에서도 그런데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누면 분기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요. 얘네들 다 4개 다 뭐다? 토다. 4개 다 토다. 그럼 토라고 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인가? 종합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종합이 되면 진화가 일어나요. 종합에서 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기운인데 목기운이 종합돼. 그럼 화기운으로 넘어가. 화기운이 종합돼. 저기 금기운으로 넘어가 버려요. 원래는 사실 소기운으로 왔다가 금기운으로 가는 거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금기운이 종합되면 수기운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매개 해주는 게 토의 역할이에요. 토가 안 들어오면 이런 이행이 안 일어나는 거야. 토가 안 들어오면. 근데 우리가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토예요, 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각 시대를 완전히 종합 재현하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기에서는 그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전체 신성들 중에서도 통합력이 제일 높은 신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은 통합하는 힘이야. 통합하는 힘. 통합하는 힘이 인간한테 나타나는 뭘로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사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사고하고 대비되는 분산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분산하는 힘은 감각이다라는 거죠. 그 감각은 주로 어디에 영향을 받냐? 아스트랄의 영향을 받는다. 루시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감각을 통해서 흐트러놓은 세계를 그리스도적인 힘이 사고를 통해서 통합해버린다. 그렇게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 통합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통합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얘기하는 유기이론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아우르는 보편 원리가 있고 그 보편 원리에 따라 가지고 펼쳐져 있는 양태들이 있는데 이 양태들을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는 힘, 예. 요걸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그걸 두고 영적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두고 영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쪽에 와서 인간은 비로소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한 존재는 그리스도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나는 박씨가문 13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집단 소속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정근대 시대에는 집단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집단의 일부로 자기를 이해하고 소속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자기의 개별적 고유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근대 들어와서 가능해졌다는 거야. 근데 근대 들어와서 가능해졌지만 그것이 개시된 것은 2000년 전에 개시가 됐다는 거야. 앞으로 이 시대 어느 보통의 한 시대가 작게는 3000년 길게는 3만 년이거든요. 이것도 소주기 대주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성원 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 됐습니다. 언제쯤 끝나냐? 슈타이너 왈 2100년에 끝난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2세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내일 모레 태어나는 애는 어쩌면 예, 오성원 시대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슈타이너 연이 만나 안 만나는 그때까지 살아보면 되겠지. 나는 다시 태어나서 봐야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다가 통합하고 뭐 감각이 분산시킨 거를 사고가 통합한다. 사고가 통합 그게 유기론성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영성이다. 아 개인이 얘기하다가 그럼 이 시기 자체가 이쪽으로 와야 이제 개인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후기 아틀란티스 5단계에 살고 있다는 게 오송원의 시대거든. 이 오송원의 시대와 개인주의가 발달을 해요. 개인주의가. 그러면 정체성을 개체로 느끼는 이런 의식을 인간들이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래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사, 문화, 뿌리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정체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집단적으로 자기를 정의하든 개별 개체로서 자기를 정의하든지 간에 그 집단이나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뿌리들을 아울러서 통합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려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정체성을 북돋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진리에 가깝게. 그러면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쉽게 말해 정근대 시대에는 진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에요. 어떤 종교 성직자 그룹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어떤 문파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식인 거예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왕이면 나도 진리 독점의 계승자인 거예요. 나는 이왕이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진리 독점의 유령 문파를 창시한 사람이다. 그럼 나도 이제 그 지분을 갖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근대 개인주의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근대 개인주의에서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 다닌다고 해서 얘가 진리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야. 박사라고 해서 진리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박사 중에 어떤 개인의 고유성, 서울대 중에 어떤 개인의 고유성이 중요한 거지. 얘 소속 가지고 진리 보증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진리의 주체가 어떤 집단이나 소속이 아니고 개인이 되는 거야. 진리의 주체가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개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인은 진리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진리를 가진다는 게 별 게 아니고 그 당대, 그 시기의 영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 시기의 영성. 그럼 우리 시기 같으면 그리스도 진리를 획득했다. 통합사고를 잘하는 거예요. 유기이론적인 사고에 능숙한 거. 이게 실은 내면의 신성을 찾는 첩경이란 말이죠. 이게 능숙해가지고 영적으로 좀 통찰력이 커졌다. 이러면 이제 진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통합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편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개인이 보편성을 가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편적 개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편적 개별자. 얘는 분명히 개체인데 얘가 갖고 있는 의식의 내용은 보편성이야. 깨달은 자라는 거죠. 의식의 내용은 보편성인데 개체야. 개체. 이 보편적 개별자,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는 개별자, 이거를 퍼스널하고 분리해서 인디비듀얼이라고 쓰고,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인디비듀얼 이렇게 쓰는데 인디바이드거든요. 인디바이드는 인이라고 하는 건 낫이잖아요. 낫이다. 그럼 인디바이드, 그러면 안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기적 전체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인이라고 할 때 번역할 땐 퍼스널도 개인이라고 번역하고 인디비주얼도 개인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 퍼스널이라고 할 때 퍼라고 하는 거는 요 퍼라고 하는 게 각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퍼셉트라고 하는 게 보통 지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경험적으로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 함께 생각하는 컨셉이라고 해서 대비시키잖아. 요 컨셉은 개념이란 뜻이잖아요. 개념과 지각은 대비가 되는 거죠. 얘는 자의적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런 자의적인 성격을 퍼스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퍼스널은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향 기질에 따라 가지고 그냥 주관적 자의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개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는 개인의 그냥 성격 꼬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격 꼬라지를 얘기하는 거고, 인디비주얼은 그게 아니고 그가 담지하고 있는 의식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로 그 의미는 보편적 개별자라는 뜻입니다. 요 인디비주얼을 두고 슈타이너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로운 개인.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맥락이기 때문에 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거가 보통 발로르페에서 쓰는 용어로 보자면 의식폰을 획득한,
의식권을 획득한. 의식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동관과 반감의 편향에서 벗어난, 동관과 반감의 편향을 통합한, 동관과 반감의 편향, 분화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이다라고 해요. 영성을 획득했다라고 해요. 서구적 표현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서구적 표현으로는 그렇다고, 동양식 표현으로는 토화작용이 잘 됐다. 실제로 동양은 우리 인체에서 대표적인 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머리. 또 여기가 토입니다. 요거는 목이에요. 요것도 목이고, 예, 요거는 요 어깨 쪽도 토, 골반 쪽은 금입니다. 금인데, 요 어깨 쪽은 이거는 5토, 작은 토고 10토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우리가 인체에 뭘 이렇게 다룰 때 머리는 예외예요. 본체 불용, 어디서든지 본체는 불용인데 우리 인체에서는 중앙관제탑의 역할을 하는데 이가 뇌잖아. 뇌고 두개골은 다른 뼈하고 달리 굉장히 특수한 뼈라서 영이 투과를 못해요. 스피릿이 투과를 못하는 데가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개골은 사람의 사체가 썩죠. 딴 뼈 다 썩어도 두개골 뼈 안 썩어요. 그래서 해골 바가지가 남는 거예요. 팔다리 뼈는 썩어서 없어지는데 두개골 뼈는 안 썩고 있는 거야. 그러한데, 근데 얘는 물리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과적으로도 외과적으로도 옛날 사람들 같으면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기에 어떤 처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건드릴 수 없는 데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딴 데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하고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양극대칭이니까. 그럼 대칭적인 데를 건드리면 얘도 건드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두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대칭적인 장부기관이 어디겠냐 하는 거예요. 배예요, 배. 비위 쪽입니다, 비위 쪽. 그래서 뭐 치매가 걸렸다든가 ADHD라든가 이거 배를 다스려서 낫게 하는 거예요. 배를 다스려서. 그래서 배를 잘 다스려주면, 장을 잘 다스려주면 웬만한 병은 그냥 바로잡아집니다. 웬만한 병이 예. 정신과적인 그런 정신과적인 것도. 정신과적인 건 오히려 그러니까 소화기능 이런 것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저 새끼 속이 시커멓다 그러잖아요. 위장 비위 기능이 안 좋은 거야. 속이 변비 한참 걸려있어 보세요. 똥 싸면 까맣지. 진짜로. 그 속이 시커먼 거예요, 그게. 예, 이게 활발하지 못한 걸 속이 시커멓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성질도 나빠져요. 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활발. 활발하게 하려면요, 꾹꾹이를 사서 늘 눌러준다. 그 조그만 봉 있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은 음식을 먹어서 안에서 폭파시키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장에 이제 끼는 애들 있잖아. 얘들은 화균을 집어넣어서 폭발을 시켜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운 마늘 이런 거예요. 마늘 구운 거.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서 저기 이게 찌꺼기 막 숙병으로 들어가는 이런 애들 확 해체시켜버려요. 아, 그 부었기 때문에요? 예. 구운 거에서? 예, 구운 거에서 나온 그 액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이제 어쨌든 뭐 그게 됐든 뭐가 됐든 음식을 먹어가지고 안에서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잠깐만요. 커피 많이 마시는데 그 로스팅이잖아요. 응. 그 원두를 볶아서 나온 거. 그것도 화기운으로 해서 커피 마시면 장애도 좋은 맞아. 그거 특히 근데 저기 커피 종류의 그거 개들은 오줌 쪽에 영향을 미치지 방광 쪽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 예, 소장 쪽에 영향이 덜해서 배변에는 똥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대장암에 그 원두커피 좋다는 얘기 들어요. 좋기는 좋죠. 예. 누룽지도 좋던데요. 아 당연히 좋죠. 그러면 누룽지를 끓인 승용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네, 숙력 얼마나 좋겠어. 숙력 먹어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 게 느껴지지. 숙력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요. 찐 고구마보다 구운 고구마가 더 좋다.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장 다스리는 걸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화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음식을 먹어도 다 쓰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냥 이런 거 들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당뱅이 같은 거. 방망이 들고 꾹꾹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건 어디를 눌러야 되냐? 누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서, 문질러서, 예, 통증이 있는 데를 오히려 집중 공략하는 거야. 통증이 있는 데를 집중 공략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서 얘가 풀리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인데, 막 모든 곳에 듣는. 이래 보면 옛날 어른들이 참 현명했다. 왜? 무슨 병이, 무슨 종류의 아픔이 있더라도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할 때 엄마 손이 아무데나 누르는 게 아니잖아. 애가 여기 아파요. 그럼 거기다 더 누르잖아. 그게 원리상 딱 맞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장마사시 매일 해주고, 소화 잘 되는 음식들 잘 먹어주고, 요것만 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아져요. 정신적으로 맑아져요. 그래서 애들도 어떤 그 병적으로 이게 조절장애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애 상태 체크하고 음식으로 조절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 식무, 이게 아까 쥐 얘기가 187페이지에 나오는데, 쥐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쥐가죽 태워서 재 뿌리면 된다 그러죠. 곤충을 잡아서 재 뿌리면 그 곤충이 안 온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사체 냄새 맡으면 도망가요. 본능이에요. 그러면은 요새 멧돼지를 이렇게 침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군데군데 DMZ 쪽으로 쫙 뿌리면 되지 않나요? 어떤 거요? 돼지열변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묻을 게 아니고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냄새도 좋겠는데 그거 태워가지고 그냥 군데군데 뿌리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도 축제처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묻어가지고 썩는 냄새 나고. 네, 그거는 뭐 이 정부가 음양 오행을 안 믿기 때문에 이 근대라는 시대가 얘네들을 전부 미신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식물의 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식물의 병은 전기체가 약하고 성기체가 과항일 때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물 자체가 전기체가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성장하고 이쪽에서 번식한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성장하고 이쪽에서 잡아 끄는데, 번식이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번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맞죠? 사람도 애 많이 놓으면 늙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쪽 힘이 세지면 식물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이쪽 힘이 약하고 이쪽 힘이 세지면 병 드는 거다, 그게 바로. 이쪽이 전기체, 이쪽이 성기체잖아요. 그래서 요 기운이 약하고 요 기운이 세면 식물이 병든다. 그래서 식물이 병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얘가 성기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달기운이 강한 거죠? 달기운이 강해서 지금 병이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기생충 곰팡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생충 곰팡이로 나타나는데, 요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달기운 강한 애들, 잡초 중에 달기운 강한 애들이 쇠뜨기 풀이래요. 쇠뜨기 풀을 진한 차를 우려. 그래서 그 액을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면 된대요. 중사를 시키면 된대. 아까 재 태워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식물이 병들 때요. 식물이 병이 들면 쇠뜨기 풀로 차를 우려서 뿌려주라. 이게 바로 식물이 성기체가 과잉이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 성기체를 잡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치료는 아니지만 일단 좀 병든 애들을 보살펴주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가 6번째 강좌인데 원래 계획은 오늘 7번째, 8번째까지 쭉 진도를 뽑아버릴까 했는데 오늘은 뭐 조금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하느라고 진도를 다 뽑지 못했고 한 번 남았다고 하니 다음 시간에 7, 8강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